다음 순서로 우리 정인갑 교수님 나오셔서 발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 대표께서 중저무역의 조선족의 역할에 관해 좀 말해봐라, 이런 부탁을 받고 준비를 한동안 했지만, 먼저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 첫째는 최근 3년 내지 5년간 중저무역은 유엔의 제재 때문에 이제 가까스로 하고 있으며, 게다가 코로나19의 재난으로 더 큰 서류를 맞아 중저무역은 거의 정지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 첫째고, 둘째는 중저무역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가 심하므로 이전에 중저무역을 했던 사람, 지금도 몰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자기의 중저무역의 비밀을 감추고자 하며 간혹 제가 알고 전화 인터뷰를 해도 절대 자기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전제하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나, 중저 두 나라는 혈맹관계이므로 중국 당국이 이제 중저무역을 이제 제재하는 것처럼 하면서 눈 감아 주리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격히 단속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중저무역에 관한 서면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 국가 비밀이라며 절대 반출을 거부한다. 그래서 단동 세관의 세관장 왕옥선이 이제 동북 연영경제대학에 저희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 장시종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좀 아는 사이인데, 1992년도에 내가 북한에 조선에 관광 갈 때 1인당 양식을 4kg 이상 못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 4식구 가게 되면 16kg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 장시종한테 내가 좀 많이 가져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바로 단동 세관장하고 연락해서 나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거니까, 그래? 그럼 정 교수가 조선 관광 갈 때는 10만 자르면 산이라도 메고 가라. 산이라도 메고 가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또 마침 단동에 가니까 내 중학교 동창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기차 타러 갈 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쌀을 40kg, 마른 국수, 죽말하게 되면 꽈면인데 그거를 이제 20kg, 콩기름 20kg, 그 다음에 라면 20봉지, 또 그 외에 빵에다가 과자에 들어가서 먹을 거리를 한 90kg를 이제 가져간 적이 있는데, 거기다 전화 걸어서 내 지금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세관에 있는 자료를 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냐. 내가 그걸 반출했다가는 내 옷 벗는 거는 당연하고 무슨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지금 이거 특히 조선무역은 유엔에서 감시하고 어디서 감시하기 때문에 극비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약성을 받아서 제가 이번 이 발언 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심양단동에서 조선무역을 하는 조선족의 말에 의하면 단동에 중저무역을 감시하러 와 있는 한국 사람이 적지 않고, 일단 그들에게 발각되면 이내 한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돼서 중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가끔 생긴다. 한 심양 조선족 무역 일꾼은 저희 전화에 이 조선무역의 말을 꺼내자마자 지금 자기 전화는 수시로 중국 안정부의 감시를 받는데 도청을 당하는데, 절대 이제 조선무역에 관한 말을 나한테 하지도 말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중국 각지에 전화를 20번 이상 걸고 이래서 주문하지 못하지만 조금 준비한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발언하는 바입니다. 우선은 중조무역에서 조선족이 주력권이다. 이거는 중국 정부나 중국 무역 일꾼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중조무역을 하는 중국 관영 무역 회사마다 조선족이 다 스며들어 있고 그들이 안내와 통역하에 중조무역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해당 무역회사의 주요 간부를 담임하는 조선족도 적지 않다. 내 동창만 해도 옛날에 북경대학 경제학 출신 한홍석이 길림성에서 중조무역의 총책임자를 했고 또 이제 서상덕이 무순에서 중조무역의 큰 간부도 했고 이런 조선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조무역을 직접 하는 조선족 사행업자는 거의 다 조선족 회사이다. 조선족 회사가 조선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오면 한족 회사들이 그 물품을 넘겨받아 중국 전역에 판매한다. 조선족 보따리 장사꾼이 수없이 많으며 그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교역 물량도 간과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 조선족 무역 일꾼 중 대표적인 인물을 대충 아래 열려보겠습니다. 첫째는 북경의 김일광 교수. 이 김일광 교수는 북경 화공대학의 종신교수이며 중국 고분자 분야의 1인자입니다. 또한 중국 전국 정협 제8구차 위원회 상무위원도 역임한 적이 있고 그에게는 수십 가지 화공방면의 특허가 있으며 조선과 중국에서 그의 특허를 활용하여 꾸리고 있는 공장도 적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 화공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초청을 받아 김일성 주석과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서 중조 관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 및 조선 당국 중조 관계의 최고 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년에 한 2번씩 김일광 교수를 방문하는데 내가 방문할 이제 3년 전에는 조선에서 리범석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참 북경에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김일광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는 조선 대사관 이상급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중조관계, 중조무역을 이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광 선생이 비밀이라면 나한테 가만히 말한 건데 그 미사일을 쏠 때 원래 그 미사일 쏘기 직전에 20분 동안 가열해야 됩니다. 근데 조선에서 그 가열을 안 하고 바로 쏘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김일광 교수 집에 갔을 때 그 중국에는 아직 그게 없는데 조선의 그 기술을 중국에 이제 사들이는 거를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이제 김일광 교수네 집에 방문 가지 못해서 제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흥릉왕성의 최수진 사장. 이거는 전 중국 조선족한테 다 알려진 사람인데 최수진은 중국이 개개방을 하자마자 조선무역을 진행하였다. 말하자면 중국 조선족이 중조무역의 창시자이며 원조입니다. 그는 주요로 동북독의 화공원료를 조선을 거쳐 사들여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김일성 주석을 4번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구사회주의 공동체 시장이 붕괴된 1990년대부터 그의 무역이 어려워졌고 유야무역되었으나 지금은 그의 딸과 사이가 계속 조선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단동의 김용학 사장. 흥릉왕 상지시 사람이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그는 지금 연영 단동에서 30여 년간 조선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광물질을 산동성에 판매하는 사업을 20여 년간 하여왔습니다. 앞으로는 남미의 설탕을
이제 조선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동의 박철수 사장. 30여 년간 조선무역을 하여왔습니다. 종합품목의 무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영길이 천총림, 이건 가명입니다. 사장. 조선무역을 20년이나 하였으며 주요 중국의 양식을 조선에다 수출하는 무역을 하였습니다. 도문이 이중조 사장, 이건 진짜 이름입니다. 조선 나진에 회사를 세우고 해산물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종의 정배수 사장, 이것도 가명입니다. 영종의 수산물 가공 공장을 차려놓고 조선의 해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훈천의 최영해 사장, 이 사람도 가명입니다. 조선에 중국이 복장과 원단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양의 장영조 사장, 이 가명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조선무역에 관한 전화를 거니까 중국 안기부가 내 전화를 도청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야 조선무역에만 한 말은 이제부터 입 밖에 내지 마. 이 사람입니다. 심양의 장영조. 중국의 리미콘 부품을 조선으로 실어다가 조립 및 시동까지 하여주는 사업을 지금까지 하여왔는데 전 조선의 리미콘은 거의 다 이 장영조 사장의 노력에 의하여 갖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북경의 김철 사장. 조선의 미술작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중조무역이 얼어붙은 상황하에 지금은 조선의 미술작품을 우편으로 배송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북경의 권영 사장, 이게 다 진짜 이름입니다. 이 둘 다. 이제 여자인데 조선의 미술작품을 중국인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조무역을 한다고 자인하는 또 이제 진명이건 가명이건 자기 소개를 어느 정도 한 사람 대충 이상으로 예열됩니다. 좀 들여다봅시다. 총체적으로 중국 당국은 이전에는 조선족의 중조무역을 권장하여 왔습니다. 단동시는 조선족 중조 변방무역자들에게 1인당 8,000위안, 그러니까 한화 150~160만 원까지 면세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중국 관영회사의 무역량은 무척 많겠지만 조선족 개인 회사의 무역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광물질 무역, 석탄, 아연광, 금광, 동광 등은 연간 억원대, 한화로 200억대, 이거 기타 품목, 이거 연간 1,000만원대, 한화 20억 원대에 이릅니다. 총본부를 절강성에 둔 이제 동강 따동 그 후스모이 공스, 이게 사장 왕양명은 이제 한족인데 그 말에 따르면 조선족이 조선의 물품을 중국으로 들여오면 자기네들이 그 물품을 중국 내지에 판매한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무역 품목에는 화학비료, 종자, 기계, 자동차, 전기제품 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북경의 많은 조선족들이 조선의 미술작품을 한국인에게 판매하다가 거의 다 돈을 벌지 못하고 부도났습니다. 그러나 이 김철과 권영은 조선의 미술작품을 중국 한족들에게 팔아서 대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이 조선의 작품을 한국에 팔면 잘 팔겠지 하고 다 수십 명이 그렇게 하다가 다 이제 실패했는데 이 사람은 조선의 미술작품을 한족한테 팔아가지고 대성공했어요. 그러면 이 권영의 그 판매 그 업소는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제가 자주 거기에 들락날락 하는데 왜 중국 사람들이 그 조선의 미술작품을 잘 사느냐? 권영의 말에 의하면 유화로 그린 인물화,
농촌의 노동당면 등을 한족들이 선호하는 원인은 50여 년 전 옛날의 중국을 그리워하는 차원에서 이제 60대, 70대 노인들이 산다. 한국인에게 파는 거에 값에 2배, 3배를 받아서 잘 팔린다. 인물화, 유화, 농촌체제, 농촌체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인민 지원군이 전쟁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심지어 지금 장진호 전투에 관한 영화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장진호 전투에 관한 미술작품도 등장했는데 이게 중국에서 잘 팔리는데 중국인민 지원군이 후손들이 선호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민 지원군이 100만 명인데 죽은 사람만 해도 40만 명인데 그들이 후손이 아마 이제는 한 500만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그 지원군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을 잘 산답니다. 잘 산답니다. 유엔 제재와 코로나로 어려워졌지만 지금도 이 둘은 우편물로 배송을 받아서 미술작품이 교역을 조금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희소식은 중국 정부는 최근에 문화 교류를 위한 국제재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반년 안에 출범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가 예산으로 이제 국제 문화 교류를 이제 권장하는 재단인데 만약 이 재단이 설립되면 중국을 매개로 한 남북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조무역을 하는 조선족이 직면한 도전. 조선무역을 하는 조선족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엔 제재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유엔 제재와 코로나의 제재가 풀리더라도 코로나의 재앙이 풀리더라도 중조무역의 조선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원래 조선은 금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국가 대 국가의 무역은 몰라도 은행을 이행할 수 없고 현찰 거래를 하여야 했습니다. 현찰을 가지고 조선에 가서 물품을 사와야 하고 또 조선 사람이 가져온 물품도 현찰과 물품을 서로 주고받는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간혹 이런 방법을 쓰지 않다가 돈을 떼우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현찰 거래 무역은 제한성이 많으므로 앞으로 그 무역은 그걸 대표적으로 확장시키기 어렵다. 이게 첫째 직면한 도전이고, 둘째는 조선어를 아는 비조선족이 점점 많아져서 조선족의 언어 구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으므로 조선족이 중조무역의 주도권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조선어를 아는 비조선족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지금 한국의 중국 유학생이 재학생이 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5,000명이 졸업한다는 거예요. 이미 15년이 됐어요. 10년이면 15만 년, 15년이면 거의 20만 명이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중국에 돌아갔어요. 거의 20만 명. 또 중국의 40여 개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한국어 학과. 그러면 한 개 학과에서 1년에 40명 모집해도 40개면 얼마죠? 1600명. 그거에 10년이면 16,000명.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조선에는 화교가 2만 명 살아요. 내가 1985년 조선에 갔을 때 화교가 18,000명인데 지금은 한 2만 명 되는데 그들이 또 조선말을 우리 못지않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이 앞장서서 이제 무역 루트를 개척해 놓으면 이 안쪽에 한족 무역 회사들이 한국어를 아는 저 한족들을 끌고 가서 하고 또 조선 사람들도 대충 개척이 되면 이제 조선에 있는 이제 화교들 끌고 들어와서 무역 회사를 차리고 무역 대표부를 차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면 자기네한테 좀 더 큰 이익이 차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족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하여 조선족이 단독으로 무역을 하기도 쉽지 않다. 조선족은 엄청 많은 자금을 소유한 자도 적으므로 자금이 많아지는 석탄 등 광물질, 대형 기계, 대형 건축 자재 등의 무역을 하기 어렵고 식료품이나 해산물이나 식량의 무역밖에 하지 못한다. 또한 물품을 들어와도 중국 내의 인맥이 약하므로 판매하기도 쉽지 않다. 이 세 가지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 조선족이 앞으로 어떻게 조선무역에 자기의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계속 잘해 나가는가, 이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충분한 준비로 저희 발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네, 정인갑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중국에 다녀오실 길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제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이리저리 해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너무 오밀조밀하게 잘 수집을 하셔가지고 마치 우리 연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번 발표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조선족 우리 또 무역 일꾼들에 대한 한 10몇 명의 사람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조선족의 역할들이 많이 참 그래도 제약이 된다,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고 아까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저는 우리 정인갑 교수님이 단순하게 학자이시다 이런 말을 생각했는데 그 인적 연결망이 네트워킹이 그야말로 경제계까지도 엄청나게 참 굉장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조선족 우리 동포들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삼강 포럼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삼강 무역 회사를 하나 만들죠. 제가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어쨌든 발표해 주신다고 또 자리 모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두 분의 우리 최문 교수님의 발제와 또 우리 정인갑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연변대학의 리종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리종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삼강 포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 내지